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범죄입니다. 범죄 맞죠? 예. 네. 법을 어긴 자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5년간 부당노동행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소는 드물고 실형 선고는 거의 없는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형국입니다. 한번 자료 봐주시면 이게 이제 시정조치에 만족하는 고용노동부고요. 부당노동행위를 신고를 해도 10건 중에 1건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됩니다. 보시면 44%가 행정종결이고 45.2%는 불기소 의견 송치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관료들이 쿠팡으로 가기도 하고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들이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식사 대접 접대를 한 것에 대한 감사도 촉구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노동부와 기업의 카르텔이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가면 또 이제 이 기소율이 낮아져요. 노동부의 송치 사건 중에 기소 의견 비율이 19.3%인데요. 그 기소율이 다시 검찰이 더해서 기소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봐주면서 14.3%로 떨어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중노인은 더합니다. 중노인은 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이행명령 신청 실적이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노위 자체가 스스로 자기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사법부도 문제입니다. 사법부도 보시면은 이제 그 벌금이 56.1%이고요. 실형은 선고는 단 한 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99.5%, 뭐 돈 조금 내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다시 항소심을 또 갑니다. 항소심을 가도 똑같이 기각이 50.5%이고 실형 선고는 단 한 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또 갑니다. 상고심 갑니다. 상고심 가도 또 기각률은 87.7%. 물론 이제 상급으로 가면 더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 전체로 보면 노동부는 시정하는 행정명령에 실제로 만족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로 봐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노동부, 검찰, 법원이 쭉 내려오면서 이 부당노동행위 자체의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 악취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제 판정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중노위는 긴급이행명령 신청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로 노동부, 검찰,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아까 현대차 뭐 이수기업 같은데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그룹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와해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뭡니까 글로벌 모터스죠. 예, 거기도 폭력행위나 실제로 이제 노동자 와해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무노조 경영으로 지금 이마트나 등등 해서 전부 다 지배 개입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배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실제로는 비용상 아무 이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해도 되는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해도 되게 만드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와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재 발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사망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이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고 안 지킨 사람은 이익이다. 비정상 사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전을 포기해서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노동행위가 범죄행위가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제
그 임금체불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부당 노동행위는 어떤 거냐 그러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거든요. 이 유지하는 이 부당 노동행위를 과연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노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아낀 비용보다 부당 노동행위로 적발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예, 그렇게 가야지 법 준수의 의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임금체불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의원실을 보고 바라고요. 그리고 그 중노위에도 주문합니다. 실제로 필수적으로 긴급 이행명령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의원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긴급 이행명령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행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이제 중노위가 지금 바라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이렇게 따르면요. 저희가 이 부당노동행위 관련돼 가지고 네네. 저희 지금 노동위원회가 인정률이 지난 한 3, 4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두 분 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헌정질서로 수호의 최전선에서 국민이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지만 그 무게에 맞게 국회에서 다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와 검찰, 사법부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여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쿠팡, 현대제철 등등 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대기업을 모아서 부당노동행위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